네, 안녕하세요. 네, 덕비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화형 종합평가 구술시험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 네, 저출산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자, 내용에 대해서도 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짧고 간단하게, 네, 그 구술 감독관님한테 대답할 때 그 괜히 그 뭐야 그 정확하게 그 단어나 그 어느 문장이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를 뭐랄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뉴스에 이게 저출산 문제는 뭐 아주 뭐 거의 뭐 매일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아주 국가적인 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저출산 문제가요, 한국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비슷한 네, 문제이고요. 네. 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막지 못하고 있다. 자, 이제 이거는요. 자, 한국이, 예? 한국이 이제 그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정부에서는 자, 이걸 해결하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정책, 혜택 많이 하는데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로써 발생하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가중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때문에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런 이제 서론을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건 뭐 뉴스를 듣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게 저출산이 되면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지고요. 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뭐 물건을 뭐 만들지 못하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노동자분들이 오셔야 돼요. 네. 또 노인 부양, 네, 노인 부양. 노인 부양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노인들은 이제 그냥 일을 못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인 병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이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복지 정책 같은 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한다,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때문에 고용 뭐 회사에 그 회사에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또 교육 그렇죠? 공부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주거, 네, 주거 비용, 예, 뭐 아파트, 뭐 무슨 세방, 뭐 전세, 뭐 이런 하여튼 그런 등 사회적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저출산 하나 때문에요. 그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사전평가, 중간평가, 영주형 종합평가, 기하형 종합평가 등의 구술시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질문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요? 그렇죠? 왜 문제인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말하십시오. 네, 그러면 네,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렇죠? 대안을.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네, 제가 준비한 거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거는요, 이제, 세 페이지가 되는데 잠깐 보실까요? 자,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요?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저출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이거 저출산의 문제점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뭔가요? 네, 자, 해결 방법, 그렇죠? 해결 방법, 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쌍둥이인가요? 이 머리가 왜 이렇게 돼 있죠? 예, 아이들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저 학습자분들을 막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요. 시험 잘 보세요? 막 이러는데요. 시험 100점 맞아야 돼요? 막 그러는데요. 예. 자, 뉴스에서는 보면 저출산 심각, 출산율, OECD 꼴찌 맨 아래, 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뉴스 정말 많이 보죠. 자, 그래서요, 이게 그 저출산 현상과 원인 문제점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요, 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이런 시험 문제에 대답하기 쉬우시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교육비와 같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비, 네, 제가 이제 색깔 칠해보겠습니까? 경제적 부담 이렇게 하나 얘기하시면 부담이 증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랄까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변하다. 가치관이 변해요. 가치관이 이제 무슨 가치관이냐면요. 옛날에는 뭐 장남이 뭐 큰아들은 남자여야 하고 뭐 몇 명 있어야 되고 결혼은 뭐 꼭 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가치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행어 아세요? 연애는 필수. 노래가 있죠. 제가 노래를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그 깊이 피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나와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만드는데, 네, 그렇죠?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비혼주의, 그렇죠? 비혼주의. 비혼주의는 이제 이 위에 가야 맞겠네요. 여기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비혼주의, 그렇죠? 이게 비혼주의네요. 예, 이 위 내용하고 같은 거네요. 이게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비혼주의예요. 그리고 네 번째, 청년 실업 증가. 그리고 주거 비용 상승. 이게 또 문제예요. 청년 실업. 직업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해야 아이를 만들죠. 그렇죠? 네. 주거 비용은 뭡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요.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 여건 악화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 자체가 어려워진 것. 이게 뭐냐면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원인을 말하라. 그러면
그 1번 교육비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입니다. 그리고 또 비혼주의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청년 실업 증가로 주거비용이 상승합니다. 이 세 가지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만 하면은 요거를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네, 그 다음에요. 네, 여기 이제 용어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뭐죠? 화면을 딱 멈춰놓고 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합계 출산율, 일반 출산율, 저출생, 네, 이런 거는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출산의 문제점, 네, 문제점은요. 산업 인력의 감소예요. 산업 인력이 뭐냐면 뭐 기술직, 개발직, 육체노동,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럼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노동자를 100%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계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요. 또 노동력 감소가 국가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이걸 대답해라. 그러면은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 경쟁 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거를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요거. 예, 요걸 대답하세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다 알려고 하면 또 잊어버리시니까, 예, 두 가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래서 국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다. 그다음 또 하나는요. 노인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있잖아요. 아유 죽겠다 해도 거의 요즘에 80을 넘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인 증가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노인 복지 산업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노인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늙어요. 그냥 계속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요. 왜냐면 돈을 누가 만들어야지 세금을 가져가죠. 뭐 이렇게. 월급에서 세금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출산 문제점은 산업 인력의 감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국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노인이 증가하고 인구의 고령화 그걸로 인해서 노인 복지 산업에 정부의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해결 방법을 말하시오. 할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은요. 제가 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5가지. 여기 보면 첫 번째는요. 세제 혜택, 세금을 좀 아기 낳은 가정에는 좀 혜택을 주자. 아기 낳으면 출산 장려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주세요.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네,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 남자 여자 관계없이 예? 출산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 확립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기업 문화의 개선 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내는 계속 집에만 있으란 말이에요. 아내가 돈을 직장 나가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어디다 맡겨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아이 때문에 한 사람은 직장을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도 돌볼 수 있고 직장 문제도 전혀 생기지 않고 가정의 양립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기업 문화는 뭐냐면 회사에서 아이 낳은 사람이 자꾸 일을 잘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 자꾸 눈치를 주잖아요. 그렇죠? 눈치를 준단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잘 진행이 안 돼. 뭐 그런단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아유 애는 왜 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들은요 요즘에 그 회사 안에 그뭐 놀이방도 만들어 놓고 또 그 놀이방에 또 뭐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또 도우미도 이렇게 그 뭐야 그 돌봄이 이제 돌보는 도우미를 좀 이렇게 또 추가하는 직원으로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네,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보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제도의 마련 필요해요. 자, 이건 뭐 뉴스에서 그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거를 좀 더 지금의 그 겉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네,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질적 개선 이게 그 뭐 겉으로만 그뭐 하지 말고 진짜 그 해당 출산모들이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고맙다고 할 수 있도록 정말 뭐 친구야 너도 애기 낳아 이렇게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어린이집에 맡겨도 안심하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육아기 단축 유연 근무 등의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마련 필요. 이건 뭐냐면은요 경력 단절 이거 잘 아시잖아요. 회사를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은 그 사람이 그 전문적으로 하던 일이 중단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회사로 들어가면 그 전에 하던 그 경력이 인정을 못 받고 조금 그 자기 분야하고 다른 데로 가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기술이 아무 그 뭐랄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 이런 거를 네,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 지원. 사교육비가 부모들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교육이 뭐냐? 사교육. 자, 보겠습니다.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공교육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죠. 제도권 밖에서 하는 교육. 그러니까 뭐 일반 학원이나 예. 그리고 학원비 그렇죠.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 예. 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뭐 다른 뭐 중국어를 뭐 따로 학원에서 배운다든지 뭐 프랑스어를 따로 배운다든지
또 뭐 아이가 무슨 바이올린을 배우러 다닌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또 교재, 이런 학용품 이런 것들이 또 학교에서 그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사교육 비용이에요.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말해야 되냐면, 어, 여기 이제 출산 혜택 및 요거를 얘기하세요. 여기 요거. 물론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육아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공교육 보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합니다. 요거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사교육비가 압박 요인이 안 되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세제 혜택, 출산 장려금, 양육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관계없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산 육아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야 된다. 그죠? 해결해야 된다. 또 사교육비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요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는요, 뭐 이게 단어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조금 덜 이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그 밑에다가 질문, 밑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부지런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도요, 구술 시험에 대한 거를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화용이 너무 어려워서 원래는 이제 사전 평가로 준비하려다가 이 내용이 그렇게 되면 좀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화용으로 만들었지만은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한 거를 제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